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지금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의 장 마감이 1시간도 남지 않은 겁니다. 내일 모레 이틀 휴장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장 내일장 2부 이번 주 개편에서 확 바뀐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로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수익률 대결 슈퍼 듀오 매치를 펼치게 됩니다. 룰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총 10명이 진행이 됩니다. 요일별 2명씩 진행이 되고 월, 화, 수, 목, 금요일이니까 10명 맞죠? 팀플레이로 포트가 운영이 됩니다. 출연 그리고 신규 종목 요일에 따라서 제시를 하게 되고 제시한 종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 혹 이 종목은 내가 자신이 있다는 종목들은 포트에 직접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익 실험님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가의 매수인지 내일 시초가 매수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팔지 손절가까지 모두 탄력적으로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단 조건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금지합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적거나 시총이 적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함을 미리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슈퍼 듀오 매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들고 왔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10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ST팜, 녹십자, 네이처셀 이 세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주들 핫한 종목들이고요.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조선업종과 금융업종이 보입니다. 한쪽으로 가볼까요? AD칩스, 넥스트칩 이분은 칩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삼성 SDS, 조이시티 아무래도 이분은 전기전자 업종 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10종목을 오늘 이제 함께 하시는 두 분이 잠시 뒤에 한 종목 한 종목 짚어주시고 또 이 중에서는 포트에 넣어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입니다. 241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92% 상승합니다. 1% 가까운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2420선 부근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425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오늘의 고점 2425, 저점은 지금 410선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종일 상승권역에서 역시나 코스피 움직이고 있고요. 탄력적인 흐름들, 좋은 흐름들 비교적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에 다시 동참을 합니다. 223억 원 매수하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팝니다. 그리고 기타 주체들이 매수에 좀 동참하는 모습.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삽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물량이 좀 줄었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습니다. 1712억 원까지 개인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연휴를 편하게 보내고자, 마음 편하게 보내고자 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2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840선 탈환했고요. 1.62% 상승, 어제의 낙폭 그대로 돌려놓습니다. 13포인트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보시다시피 830포인트 초반부터 840포인트 초반까지 탄력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력이 더 붙어서 우상향의 각도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들,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여전히 사주는 가운데 99억 원 소폭 매수고요. 외국인이 533억 원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410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1077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하락세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 나오면서 어느새 원달러 환율이 1077원 60전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시각 핵심 투자 포인트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W 투자자본의 박병욱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수요일장 시장 주요 동향들 특징들 짚어주시고요. 오후장 전망 더 부탁드릴까요? 예, 아까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양대 시장을 모두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동시 순매수를 하는 것은 2월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순매도는 있었어도 어느 쪽이 사거나 어느 쪽이 팔거나 이런 쪽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 거래소도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사고 있고, 물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가 좀 멈추지 않았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뉴욕 증시로 불거졌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적인 수급 동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연휴 이전의 전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관망 장세가 좀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가, 코스피 같은 경우가 0.97%, 약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수보다는 빠진 종목수가 더 많거든요. 그 말은 아무래도 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은 거래가 없이 한산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설 이후에 어느 정도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을 좀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그다음 셀트리온 등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어제부터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요, 남북 경협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내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750억짜리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1,100억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설 이전에 한산한 증시를 틈타서 이런 개별 종목들, 그리고 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종목들에 좀 돈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트리라는 종목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치매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움직임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그러니까 약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어떤 주식시장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설 이후의 어떤 흐름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나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 이후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준비하는 어떤 자세로, 생각으로 오후장을 좀 맞이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2시 49분 좀 지나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게 된다면 물동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해외 운임, 일단 선박 운임도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뜻에서 최근에 펜오션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 5.48% 오름세를 보이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딱 잘라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이게 가장 큰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동향을
상승을 놓고 봤을 때도 기관 투자자가 최근 1개월 동안 매수한 것이 320만 주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지금 이 기관 투자자가 잠정 지켜서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고 들고 있으면 그래도 결국에 수익권에 접어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가장 좀 이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매수 가격은 현재가 5,77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가는 5,350원으로 정해보신 다음에 살펴봐도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오늘 펜오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팀의 주인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매주 함께 하셨던 메르츠 정군증권 영업배 권홍섭 주임, 그리고 저녁 8시에 톡스타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 5장, 4장, 오늘장, 내일장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와 이스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익률 대결 본격적으로 수요일 팀이에요. 두 분이 이제 같은 팀을 구성을 해서 다른 요일에 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서로를 보셨을 땐 괜찮아 보이십니까? 초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지적해 보이시고요. 예, 상당히 좀 전문가적인 포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명절 전이어서 굉장히 훈훈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스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이제 훈훈하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스마트해 보이시고 실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잘 선정할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저희 맞선 장소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떻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범주인님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그 펀더멘탈이 출중하고요. 또한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또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 당시 그 섹터의 주도주를 최대한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된 설명이 포함된 그런 것들을 좀 동반해서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을 기초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성배 스타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부탁했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가 이제 시장 지수와 연계해서 종목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종목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종합지수, 코스피 200의 선물과 선물시장까지 연계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한 후에 그에 맞는 종목들을 제시해드릴 텐데 시장 상승기에는 경기 민감주들, 또 하락 시기에는 방어주들을 해서 때로는 시장 트렌드에 맞게 테마주까지 놓치지 않고 좋은 종목들 오늘장, 내일장, 매주 수요일 2부 최강 슈퍼 듀오 매치를 통해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슈퍼듀오 매치 저도 아직 입에 많이 안 익었는데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각오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포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봤던 CG 다시 한번 보면서 10종목 일단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이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ST팜, 녹십자, 대우조선해양, 네이처셀, 한국금융주주, AD칩스, 넥스트칩, 한국정보인증,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5종목 10종목입니다. 자, 과연 어떤 포트를 지금 권홍섭 주임은 이야기를 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보실 종목은 잘 아시는 ST팜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팜은 이제 이름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동아제약이죠. 동아소시홀딩스의 관계사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회사는 그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API라고 하는데요. 이 원료의약품 중에서도 제네릭이 아닌 그 오리지널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은 좀 상당히 30%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이죠. 그 JP 모건 헬스케어 아십니까? 예, 요번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 러브콜의 좀 근거가 뭐냐면 그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변모
이러한 그 주제로 이렇게 해서 그 JP 모간 헬스케어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일반 그냥 원료의약품 납품이 아닌 현재 그 ST팜이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입니다. 현재 그 대장암 에이즈 치료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하고 그리고 에이즈 이 두 가지가 아마 2018년 내년 상반기죠. 한 그때 정도에 임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을 알고자 외국계 바이오 기업들이 러브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볼 게 뭐냐면 그 세계 3위의 올리고 유클레오타이드 그 한글로 보면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생산 업체가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미국과 영국이 지금 현재 거의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대한 그 캐파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ST팜으로 그 어느 정도의 수주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금 반월 공장에 새로운 그 GMP 시설을 증축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아마 6월 정도에는 다 준공이 다 되는데요. 거기에 현재 지금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생산 능력이 현재 한 50kg에서 아마 한 3,000kg 정도, 300kg 정도, 이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 잔고가 다시 한번 또 증가할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ST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월 달이죠. 이때 좀 이렇게 좀 급하게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당시가 바로 그 JP 모간 헬스케어를 거기를 이제 어느 정도 거기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고 난 뒤에부터가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관이 팔고요. 위에가 기관 이제 매수량이고요. 밑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 기관이 이제 물량을 주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기관이 맨 마지막에는 좀 어느 정도 상투가 나올 때는 기관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먹는 이러한 좀 차트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는 좀 지수가 좀 밀리고요. 종합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지수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는 37,000원하고 43,000원 사이가 박스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박스권을 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43,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도 괜찮고요. 49,500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게 그 상장되고 나서 좀 고가가 있습니다. 5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스윙하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볼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 2017년이죠. 2017년 실적이 전년 비해서 7.5% 늘어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혈액제제 백신 부분 이 두 가지 부문에서 판매 호조가 돼서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닝 쇼크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혈액제제하고 백신 쪽에 그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이미 다 선반영하고 올해부터는 미국이죠. 미주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는 백신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FDA의 그 혈액제제 알부민에 대한 허가와 임상에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께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할 재료들이 열심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일단 많이 그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한 20만 원 선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우리가 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평선 매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깔끔하고요. 해서 지금 현재 241선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좋은 예인데요. 어떤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21선 매매를 이용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2차 가격인 121선 가격을 가서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3차 분할 매수까지 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 조절을 하고 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러한 그 투자 전략을 해서 녹십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정석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18만 7천 원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고요. 일단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위에 매물대는 21만 원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흐름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1만 원 정도 돌파를 하는 여지를 보고 한번 또 스윙하는 전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예, 다음 볼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대우조선의 해양의 경우에는 오는 3월이죠. 예. 여기서 이제 관리 종목이 탈피가 됩니다. 예. 지금 관리 종목이라서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적기가 아니다. 막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그로 인해서 관리 종목이 탈피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플로우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 연구체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들이 다 최대주들이 있지만 현재 그 밸류 주식 수가 한 1억만 주 되는데 연구체까지 합하게 된다면 1억 한 5천만 주가 상장 주식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BPS 합산 시 한 24,800원이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외 수주 호재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번에 또 잠정 실적이 나오겠지만 50억 불에서 거의 늘어난 75억 달러까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호재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볼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및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태생형 관절립 치료제인 조인트 스텐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스트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미국 임상에서 2분의 1상을 다 완료를 했고요. 또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위해 지금 또 한 차례 또 임상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그 중국 화장품에 대한 그 좀 이슈가 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중국 규제 속에서도 500만 세트 이상 생산을 하기 위한 원료 공급 계약을 중국 업체와 체결을 했고요. 마스크팩 8종 허가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현재 배양액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등 신사업 계획 화장품 마스크팩 기대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실 종목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그 한국투자증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 부분 다들 그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관계사들이 상당히 다 성적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그 주시장이 화랑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 영업이익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부의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탁 수수료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호조가 나타나면서 올해 최고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11월에 증권사 최초로 초대형 IB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부가적인 업무들을 함으로써 발행어음 판매와 그리고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IB 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타사 증권사 대비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79,000원 정도의 가격이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T판부터 한국금융지주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 이제 포트에 편입될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어떤 종목들을 또 선별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그리고 시초가인지 월요일 시초가인지 오늘 종가인지 또 오늘 종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권지임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종가 무렵에는 또 다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는 또 다른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면서 이따가 포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신 이성배 스타의 5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은 AD칩스입니다. 예. 자, 동사는 반도체 설계 및 유통 업체입니다. AD칩스 같은 경우는 순수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크 MCU 코어 IP 라이센스 사업 및 컨슈머용과 산업용 SoC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반도체 전문 설계 회사이고 반도체 유통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매출 구성은 냉동 냉장 사업과 SoC 사업, 반도체 유통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관심 있게 본 주 모멘텀은 이제 사실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에 사용되는 CPU를 독자적으로 개발과 함께 정부에서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동사는 자율주행, 웨어러블 등 사물 인터넷에 두뇌 역할을 하는 MCU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방금 말한 MCU는 이제 경량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전자제품의 간단한 이제 기능 제어부터 스마트폰, 자율 자동차, 웨어러블 등 IoT의 기기에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AD 칩스의 M코어 소프트 설계 자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서비스 목록에도 올라와 있는데, 파운드리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반도체 산업의 위탁 생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한국형 중앙처리 장치 프로세서 코어 상용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 AD 칩스 역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기대감에 동사가 이제 동반 상승한 기록도 있죠.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봐도 이제 AD 칩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은 나름의 하방 경직선 역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가의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가량 2,000원대와 3,000원대 사이에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면 반대로 실제 오랜 기간 주가가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에 매출 증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고, 매수가는 2,800원 이하에서 1차 목표가 3,000원,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 칩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역시 넥스트 칩입니다. 예. 네. 동사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 카메라용 반도체 분야를 전략 사업 분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매출 구성은 영상 처리 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실적 발표를 확인하게 되면 연결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로 인해 적자가 일어났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마냥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첫 번째 이유는 실제 자동차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중국 로컬 브랜드를 중심으로 넥스트칩의 오토양 카메라 ISP의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예상보다 빨리 양산까지 이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이 ISP란 이미지 신호 처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러한 추세를 밀어붙여서 중국 내 넥스트칩 오토양 ISP를 채택하는 업체를 더욱더 늘려나가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회사들의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블랙박스 제조 자회사인 앵커트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올해는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AVM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베이다스 역시 중국 자동차 티어1 업체의 AVM 솔루션 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발생으로 4분기 연결 매출액에 실제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에도 역시 매출 증가의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수혜주다라는 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1차 벤더와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내년 2019년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을 수주해서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 인식이나 보행자 인식, 차량 인식, 동물체 인식 등 ADAS 기본 기능을 내장해서 향후에 이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 통합칩 설계 펠립스로 성장해서 지난해 인텔에서 17조 원에 인수한 모빌 아이까지도 경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통합칩 수주 확정 시 대등한 밸류에이션을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 6,000원대의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달 초에 만원을 한번 기록을 하고, 단기간 내에 60%의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친 뒤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7,800원에서 8,200원 사이에서 볼 수 있겠으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4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남겨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동사는 국내 최초의 공인인증기관으로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PKI 솔루션 개발 및 판매, SSL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웹 보안 서버를 판매하는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의 인증서 발급과 인증서 등록 관리, 솔루션 등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구축되어서 운영 경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라던가 실제 많은 공공기관과 시중은행, 일반 기업까지 구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출 구성은 공인인증 관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해킹과 거래소 해킹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내에서도 잘 알려진 메이저 업체죠. 빗썸 웹보안 인증서 국내 단독 총판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제 언론에서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이슈가 부각될수록 가상화폐 참여자들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메이저 업체들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인증서 판매 업체들은 유입수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게다가 꼭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우리 주가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지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15년에 2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6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바닥 저점도 5천 원대라는 걸 감안하게 된다면은 실제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관심 종목으로 잡아봤고요. 매수가는 6,40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보시고 1차 목표가를 7,800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지금 6,400원에서 6,700원 사이의 매수가다라고 정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자, 삼성 계열사에 속해서 IT 서비스를 이제 기업으로 IT 서비스 물류와 IT 서비스와 물류 BPO 이 두 개의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삼성 모든 그룹사의 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ICT 인프라, ICT 융합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계사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매출 구성은 IT 서비스와 물류 BPO 역시 좀 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보다 소폭 하회했지만은 이 주목해야 될 점은 아웃소싱 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지속적인 호조가 IT 서비스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으로 이어졌다라는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중에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B2C 사용량이 증가가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론과 IoT 등 삼성전자 내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도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도 있고요. 특히 이 점은 산업 내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IT 서비스 수요 증대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IT 설비 투자가 기업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이어질 거다 인식으로 자리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관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 등 굉장히 다양한 고마진 사업 기회의 확보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부가적인 측면을 하나 더 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3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사업 확장이라던가 적극적인 M&A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19만 원대에서 21만 원대 사이에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소폭 박스권 내에서 좀 갇힌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연초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27만 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에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은 이게 월봉상 차트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시작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뽑을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다라고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펀드멘탈과 기술적으로도 신규 매수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면은 매수가 23만 원 초반에서 24만 원 사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6만 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SDS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 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5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조이시티라고 흔히 게임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예. 네,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사업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 업체로 뭐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스포츠 분야에서도 프리스타일이라고 농구 게임으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 구성은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 게임보다 현재 비중을 좀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조이시티는 가장 주목하게 되면은 최근 이 2개 분기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양호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동사는 뭐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 장르에서 일평균 매출액을 모두 합산해서 2억 원가량의 매출을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기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올해 3종 게임 신작 공개가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임은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인데, 창세기전이라고 하면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실제 출시 예정 날짜도 당장 3월달인 내달이기도 하지만은, 이 창세기전은 과거에 CD 게임으로 무려 100만 장에 가까운 판매 기록이 있고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창세기전은 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일본, 중국, 대만, 프랑스, 북미까지도 출시되면서 이미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해외 진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창세기전이 모바일 버전으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벌써부터 많은 주목과 기대감을 받고 있고, 그 밖에도 뭐 3분기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게임까지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조이시티의 상승 모멘텀은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12,000원대에 현재 지금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18,5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뭐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보이는 조정 역시도 그렇게 큰 눌림 없이 단기 15,000원대에서 지지력을 행사하는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점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실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까지 감안하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조이시티 역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수가 17,000원 이하에서 제시해드릴 수 있고, 목표가 18,500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슈퍼 듀오 매치 수요일 이 주인공 두 분의 10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포트를 좀 채워주셔야 하는데, 권홍섭 주임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포트에 5종목 중에서 좀 넣으실 예정이죠? 저는 약간 좀 조선주 중에서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추측하는 이유는 일단 안 좋은 회사가 굉장히 지금 다 호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IR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재무 구조에 대한 악화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로 증명을 해서 굉장히 이제 산업은행과 해가지고 거의 한 2-3년 내 정도를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출자 전환을 완료를 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책은행에 대한 대출도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요. 또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산업은행 지배 구조가 지금 79%에서 57%로 줄어든 만큼 거기에 대한 일반 주주에 대한 어느 정도 참여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이 너무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편입해 주셨고요. 혹시 더 편입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한국금융지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모든 사업 분야가 현재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은 한 79,900원이지만 이제 앞으로 1분기 연이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2분기 때는 또 초대형 IB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적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기관 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기 때문에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오늘 종가입니까? 네, 두 종목 다 오늘 종가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두 종목을 오늘 종가로 편입하겠다라고 포트에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성배 스타는 이제 포트 채워주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 넣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S를 포트에 넣을 계획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펀더멘탈과 기술적으로도 교집합을 이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SDS를 추천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포트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 종목 조이시티를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추천 사유는 신작 출시 게임이 당장에 내달이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포트 종목은 넥스트 칩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도 4차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 비메모리로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율자동차에도 가능하고 사물 인터넷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시세를 추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삼성 SDS, 조이시티, 넥스트 칩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팀의 포트 5포트가 지금 꽉꽉 찼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5종목을 봐야 될 텐데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5종목이 나오고 있네요.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 SDS, 조이시티 각각의 목표가들이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누적 수익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누적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봤고요. 잠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신데요. 먼저 8189번님께서 녹십자셀 48,3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40%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권홍섭 주임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주로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죠. 이뮨셀 애쉬에 대한 판매 호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번 연도까지는 한 500건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까지 하면 한 1000건 이상 또 일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박차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함형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CAR-T죠. 여기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CAR-T는 그 미사일처럼 어느 정도 표적 항암제로서의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암이 있다면은 그 표적 항암제만 공격하는 그러한 그 특수한 신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8,000원 정도에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계속적으로 좀 스윙을 해서 한 6만원 정도에서는 일단 1차 엑시트를 한 20%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계속적으로 스윙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셀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1024번님께서는 미래에셋대우 11,200원의 비중 30% 추가 매수 타이밍인가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성배 스타님 어때요? 네, 미래에셋대우 11,200원이면 아직 소폭으로 조금 밀림이 있어서 손실 구간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6,278억 원을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5천억을 돌파하게 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까지도 굉장히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조정세의 여파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밀림세가 있지만은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주봉상이든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바닥권에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더군다나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시장의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저는 우리 증시가 화랑을 좀 이어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어느 정도 중기로 보유하시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것이다라고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 IB죠. 미래에셋대우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7883번님의 현대위아 종목입니다. 65,000원에 비중 20%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사실 뭐 답답하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52주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 잠정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한 만큼 적자가 났는데요. 적자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위아가 이제 새롭게 이제 원래 공작기계에 대한 오리지널 기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빚을 못 받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현대자동차의 1차 하청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호조로 인해서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가 현대위아가 앞으로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지금 새로운 자동차 출시가 이제 몇 대 있습니다. 몇 종이 있는데 뭐 산타페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이런 신규 모델이 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아무리 뭐 죽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도 뭐 유럽 쪽이나 인도, 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팔로를 개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도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 이렇게 시장 예측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거기에 대한 공작기계 외에도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54,400원이지만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6만원, 7만원까지 다시 올라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위아 지금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상체결지수 이제 체크를 해볼 시간입니다. 장마감 4분도 안 남았는데요. 바로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19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242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장 후반에 강세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 상승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25포인트대까지 고점 찍고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2420선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장 후반에 그래도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었는데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보다 이제 기관의 매수 물량이 보시다시피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장 후반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매도해서 518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837억 원 매수 정도고요. 개인이 1849억 원 순매도하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휴 휴장 뭐 여러 가지를 앞두고 일단은 좀 정리하고 가는 물량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보합폭은 모두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3%의 좋은 흐름들을 이어갑니다. 245만원 부근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고요. 72,000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급등 또 나왔습니다. 31만 1,500원까지 올라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잘 가고요. 현대차는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1,000원 상승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LG화학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지금 KB금융, 네이버 같은 경우에 0.7% 내외의 상승, 나머지는 1% 정도의 상승들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들 전체적으로 명절 앞두고 가져가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6포인트대입니다. 2%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다시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낙폭 모두 되돌렸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85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후반에 곡선이 가팔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 흐름들 더 커진 모습, 그리고 846포인트대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다. 고점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추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기관과 외국인 삽니다. 양시장 모두 쌍끌이면서 들어오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기관이 501억 원 사는데 그 가운데 금융투자가 지금 매도해서 매수로 여기도 전환이 됐습니다. 204억 원 매수하고요. 투신이 138억 원 매수합니다. 연기금만 소폭 파는 정도. 외국인도 623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이 879억 원. 일단 개인은 양시장에서 비중 축소 혹은 매도를 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장을 보겠다라는 부분이 강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제 짚어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12만원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5.3%나 시총 1위 종목이 상승합니다. 양시장 모두 시총 1위 종목들 오늘 든든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요. 신라젠이 1% 상승,
메디톡스가 무려 오늘 8%의 급등이 장 후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CJENM도 그동안 8만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2%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바이로메도 어제 급락 나왔었는데 오늘 2.8% 상승 흐름 다시 가져갑니다. 다음 6위부터 12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지금 25만원 부근에서 공방벌입니다. 3.8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제약 9만원 부근입니다. 1.82% 상승. 티슈진도 1.51% 상승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 그동안의 조정 이후에 지금 4.75% 좋은 흐름으로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로엔도 그동안 눌렸죠. 많이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왔던 주식이 오늘 3%대의 상승 흐름 반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지수 정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리뷰 잠깐 간단하게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권홍섭 주인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설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날을 앞두고 이러한 좀 증시 흐름 속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 국면에 왔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최근이죠. 그 미국 증시가 엄청 폭락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바로 AI죠. 그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투매에 대한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설날이 지나고 나서 아마 다시 상승 랠리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닝 시즌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여력은 이제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일단은 그 과대 낙폭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성베스타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장 리뷰해볼까요? 네, 실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저녁 때 제가 이제 나오는 톡스타에서도 시장 반등 나간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월화수 말씀드린 대로 시장 반등은 강하게 연출이 됐지만은 이제 구정 이후에 전략을 조금 대응 흐름을 저는 구정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이 재차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나가지만은 하방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하방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금화 전략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분들은 일부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고 구정 이후에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는 아마 3월 중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추가 상승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장의 리뷰를 들어봤고요. 두 분은 일단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연구원, 서울경제TV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두 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는 현재 2420선 탈환했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11% 올라가면서 2421.8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2.24% 장 후반에 급등이 나오면서 847.99포인트에 850선까지 이제 바짝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7원 30전 하락하면서 107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좀 급하신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몇몇 점 시장을 보니까 오늘 유가지고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예상보다 잘 끝났다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어저께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죠. 어저께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20대 집행유예로 넘어갔는데 어제는 최현실 게이트 관련돼서 최현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 인정됐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부터는 그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즉 삼성그룹 마지막으로 SK그룹 등 소위 과거의 미륵 그리고 K스코 재단에 출연했던 어떤 오너들은 설명절 상당히 좀 찜찜하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전체로 오늘 그 빅5 가운데서 핫5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 말씀드릴지 간단히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리뷰를 좀 제가 잠시 후에 좀 리뷰를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롯데그룹주입니다. 어저께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신동빈 회장 어제는 양복 입고 법정에 출두했는데 어저께 또 구치소로 또 이제 이감돼가지고 예상보다 롯데그룹주 주가 오늘 좀 어려운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세 번째 관련돼서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GM 대우죠. 우리가 GM 대우의 모 공장 이제는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미국의 자동차 업종이 최근 들어서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동차 업종이 예상보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큰 노력을 좀 한 그런 어떤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미국발 GM의 이런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부분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밥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600억 원인데요.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SE 투자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 밥켓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러 주가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난다면 우리기술투자 실적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얼마나 나왔냐면 2017년도 작년 온기를 보면 영업이익이 5,200만 원대입니다. 5,200만 원이면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기술투자가 그렇게 시장에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온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5천만 원대 그러니까 비트코인 5개 정도가 될 정도로 예상보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의 종목들 좀 조심스럽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장 핫5 종목들 한 종목씩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리뷰는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어저께 예상보다 최현실 게이트 관련돼서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관련돼서 증거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제1위에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의 모습 보이겠지만 그런 트렌드를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입 패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관련돼서는 많은 참여자가 외국계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볼 때 외국계가 돌아왔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1월 30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외국계가 2조 원대 매도를 좀 보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 기간 동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계는 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도 1일 올랐기 때문에 3일 전을 보면 외국계는 삼성전자를 나는 팔겠다 그런 좀 관점으로 좀 보여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 모습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와 오늘 SK하이닉스를 순매수 1위 올려놨고 삼성전자를 순매수 2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계가 바라본 시각은 이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순매수로 가겠다 그런 판단들이 예상보다 짙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의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소위 IT 업종의 주가는 실적이나 다른 것보다도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덱스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앞서 보셨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소폭이나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계는 이번에 설 명절 두 IT 업종을 들고 가겠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롯데그룹주입니다. 자,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신동빈 회장 어저께는 양복으로 이제 법원에 출두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주의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 그 사드 배치 관련돼서 상당히 충격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형제란, 즉 형과 동생과 싸웠던 모습도 있고, 그리고 힘겹고 전 어떻게 보면 오너가 상당히 치매, 이런 부분 속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상당히 어려졌는데, 신동부 회장이 작년 10월이죠. 롯데그룹에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저께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1심을 이제 구치소에 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주가가 좀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 지주 관련돼서 뭐 장중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6%대 급락,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또는 롯데쇼핑 등이 기본적으로 1%대 그리고 2%대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주가 상당히 힘을 들이고 있는 것이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케미칼 회사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오너가 결국 오너발 리스크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 명절 앞두고 롯데케미칼은 보합,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오히려 3%대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롯데그룹주의 주가는 결국 오너가 기본적으로 구치소에 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롯데그룹주의 주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동차 업종주입니다. 어제도 제가 현대차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 현대차가 어제 모습이 잠깐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1% 상승, 그러니까 15만 4천원대를 좀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동안 주가가 하락에 의한 좀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넘어서 자, 미국발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GM의 주가가 얼마나 주가 하락을 보이겠는지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쩌면 좀 화면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너럴모터스의 주가를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제너럴모터스의 주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너럴모터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제너럴모터스의 주가가 1월달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고, 또 포드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현대차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포드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주당 10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당 13달러에서 올 한 해 들어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포드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트렌드로 좀 바뀌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 GM 대우를 넘어서 우리가 GM의 주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GM의 주가가 46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1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면 전체적으로 제너럴모터스 그리고 포드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결국 그동안 한국 현대차 오늘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지금 모두 하락할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BYD 주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전기차 업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1위 기업이 우리가 BYD라고 그러죠. 영어 플레임은 BYD인데요. BYD 주가가 어떻게 보면 주당 83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63달러지만 앞서 보셨던 제너럴모터스 그리고 포드보다는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1위 기업이 테슬라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당 단위가 틀립니다. 389달러의 모습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23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 즉 엔진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업종이 더 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테슬라 주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산마켓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두산마켓을 넘어서 SOE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두산마켓의 주가가 오늘 1.7%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면 SOE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발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발 SOE 투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기술 투자가 예상보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국민청원에서 그 비트코인 비롯해서 가상화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청원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설 명절 전이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롯데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마지막 SK그룹 등이 설 명절 앞두고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5개 종목 간단히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전략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신기영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흐름들 정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휴가 지금 이제 코앞인데 연휴 이후의 전략들 짜볼까요? 예,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아직은 박스권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근래에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우 산업지수를 보면 다우 산업지수가 25,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뛰어넘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잡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이 최근 근래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오늘 비록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50포인트에서 2475포인트의 박스권,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800포인트에서 875포인트의 박스권으로 보시고 거래소 지수 2475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875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가 지나면 서서히 안정권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나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좋아 보였던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1,076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에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여 나가던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사이에서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긍정적인 흐름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62억 순매수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627억 원 순매수 포지션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원달러 환율과 같이 더불어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아직은 박스권 등락을 계속적으로 거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설 연휴가 지나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앤 저가 매수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다음 주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 DB 하이텍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그룹의 사명 변경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올해죠.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근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입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만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들어봤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인탑 홀딩스의 신기영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금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벌써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다. 벌써 정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가시는 길 그리고 갔다 오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